네, 안녕하세요. 키즈스콜레 안양 나온 지 이보아 수석 지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명작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헤리티지를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6태 후에 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다시 방송을 볼 수 없냐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올려드릴 거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고객분들 말고 다른 어머님들께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명작 저희 키스코의 마마파파 명작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럼 헤리티지라는 교구는 뭐지? 얘랑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3일 11시, 밤 11시에는 저희가 발밤 인 이야기랑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헤리티지를 연결을 한 거 2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다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명작과 전래는 언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답이 없거든요. 답은 없는데 이제 보통 어머님 뭐 5세에 뭐 읽어주면 좋다, 뭐 애가 조금 크면 읽어주면 좋다라고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요즘에 인문학이 정말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명작과 전래를 읽어주는 시기가 정말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뭐 돌장이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부터도 어머님들께서 명작과 전래를 많이 읽어주고 계시거든요. 36개월이면 우리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고집이 생기죠.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엄마는 힘든 시기가 드디어 찾아오는데 이 시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커지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이 시기에는 도덕적 교훈을 같이 넣어주셔야겠죠. 근데 이 도덕적 교훈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게 명작과 전래예요. 도덕적 교훈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아이가 바른 자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때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어머님들께서도 명작과 전래로 우리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을 성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거예요, 아마. 명작을 보면, 제카콩나무 아시죠? 보면, 이 잭이 이제 올라가서 거인의 거를 훔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그래, 잭도 거인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나도 이 물건을 훔쳐야지.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걸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른들의 시각인 것 뿐이고, 우리 아이들은 잭이 보여주는 희망, 그리고 용기를 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콩나무가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 나도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저 하늘 위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즉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엠번방, 연예인 자살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도덕적 가치관을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 거고요.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명작과 전래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고 행복해져요. 아이들도 역시 이런 주인공들을 보면서 정서적 탄성이 생기거든요. 정서적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 상상력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참고 견디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한 명작과 전래고, 또 하나는 대처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텐데 이때마다 우리 부모는 그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 경험으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한 명작과 전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덕적 교훈 나중에 이제 비판적 사고도 연결을 하게 되어 있죠. 백설공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백설공주를 어른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변호사분께서 글에 올려놓으셨던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 이 백설공주 안에 되게 많은 그 범죄가 등장을 해요. 사실은 일단 아이를 유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살인 교사를 하고, 그다음에 존속 살해, 되게 많은 이런 제목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는 이 비현실적인 걸 아주 쉽게 자기들도 느낀대요. 그러면서 어른들처럼 무조건 선과 악으로 단순한 재단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머님들께서 굳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콩쥐팥쥐, 신데렐라, 그다음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다음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이 두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 정말 많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문학의 공통어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문학으로 남겨졌다는 거, 되게 상당히 되게 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정말 많이 자극을 한대요. 사실 창작책보다 명작과 전래에 어휘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명작과 전래를 읽어주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명작을 정말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글로 직접 쓴 게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 해리포터가 조금 더 이제 낯설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엘사, 겨울왕국이 훨씬 더 친근하죠. 겨울왕국을 만든 제니퍼 리를 보면 이분이 어릴 때 사실 좀 불우했어요. 그래서 그 신데렐라를 보면서 많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자신의 처지가 신데렐라랑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그 신데렐라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는데, 일단 겨울왕국은 눈의 여왕이라는 명작을 모티브로 만든 건 맞지만 자기가 신데렐라를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언니와 자신을 엘사랑 안나로 투영해서 만든 게 겨울왕국이기도 해요. 그만큼 명작과 전래의 힘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마파파랑 헤리티지를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리과정인데,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영역의 관심 갖기라는 걸 우리 아이가 누리과정에서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이 세계 영역의 관심 갖기, 첫 번째 명작, 두 번째는 문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역사로 연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마마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마파파는 키즈스콜레에서 처음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부동의 원픽인 책이거든요. 저희 딸과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책이고요. 이 스텝스만 심리테라피 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마마파파를 만들 때 그 심리테라피를 명작에 녹여놓은 게 바로 마마파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소리 내서 읽어보면 다른 책과 분명히 다르고요. 저희가 일본의 에온 테라피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그만큼 스텝스처럼 테라피가 정말 잘 녹여져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김세실 작가님이라는 정말 유명하신 분을 정말 어렵게 그분을 섭외를 했고요. 저희 마마파파 같은 경우가 키즈스콜의 책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제작비를 부은 책이 마마파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국내 김세실 작가님께서 전체 디렉팅을 하셨고, 국내에 정말 많은 유명한 작가님들을 섭외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비싼 작가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저희 마마파파가 키즈스콜레 내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정말 많이 아끼는 책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쯤에 되게 아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저희 5살 때 저희 딸이랑 마마파파를 읽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사실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사실 그동안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마마파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테라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책에 보면은 이렇게 라푼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마마파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내용도 있고요. 내용도 있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마마파파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펼친북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뒤쪽에 보면은 아이랑 이 1% 생각의 힘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엄마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문법이 있거든요. 이 질문법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법 자체에 테라피도 녹여져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저희 5살 딸, 저는 3살 터울에 딸이 2명을 키워요. 지금은 8살이고 5살이지만 그때는 첫째가 5살이었어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저희 첫째랑 이거를 읽고 저희 첫째 하늘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늘아, 너는 라푼젤이 상에 갇혀있을 때 어때 보여?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라푼젤이 외로워 보인대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내용 이해했네? 하고 책을 덮겠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너도 라푼젤처럼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니? 였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5살 딸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5살 딸이 자기도 외롭대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언제? 왜 외로워?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밤에 잘 때 외롭고, 밤에 왜 외롭냐면, 엄마랑 아기랑 자기랑 다 같이 자는데도 왜 외롭냐면, 엄마가 애기 동생 쭈쭈 준다고 등 돌리고 자서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었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마파파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정말 되게 잘 이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테라피의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그 헤리티지랑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마마파파를 나라별로 나눠봤어요.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이랑 명작책을 보시면서 나라별로 혹은 작가별로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들 많이 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크게는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등이 있고요. 저는 일단은 크게 이렇게 6개 나라로 나누었고, 이 명작 그 원작가들 중에는 프랑스의 샬롯트 가스토, 그다음에 독일의 그림 형제, 덴마크의 안데르센들이 있어요. 샤를 페루와 그림 형제는 이제 민담을 동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작품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결말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샤르페루의 빨간 모자를 보면 샤르페루의 빨간 모자는 마지막에 그 빨간 모자가 그 늑대한테 구해지지가 않게 끝나요. 그리고 그 그림 형제의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사냥꾼이 등장하죠. 사냥꾼은 사실 지금 아빠거든요. 아빠가 등장을 해서 구해주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경우에도 등장하는 요정의 수라 아니면 그 뒷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만나볼 거는 프랑스의 샤를페로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어요. 저희 키즈 초콜릿 책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다음에 신데렐라, 장하시는 고양이가 샤를페로의 원작을 저희가 따와서 글을 쓴 책들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어떡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샤를페로 원작 글 김세실, 근데 그림은 샤를로트 가스토라는 분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 샤를로트 가스토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머니 펜디 아니면 고디바 초콜릿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한 디자이너예요.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께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고, 이 샬롯트 가스토의 이 마마파파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샬롯트 가스토가 그리는 공주 시리즈의 정점을 찍은 책이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그리셨어요. 여기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안에 또 등장하는 선들은 또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패턴은 되게 화려하지만 등장하는 선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되게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어머님들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잠이 혹시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까요? 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잠은 우리 아이의 성숙을 뜻한다고 해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뒷이야기. 우리는 그냥 왕자님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뒷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뒷이야기를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게 왕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고부 갈등이 있나 봐요. 이 시어머니가 이 공주를 시샘을 해요. 그래서 공주와 공주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왕자가 다시 이제 원정을 나왔다가 그래도 제때에 들어와서 공주를 구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뒷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은 같이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그물 독서를 작가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의 작가 샤를페로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헤리티지의 프랑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프랑스로 연결을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에펠탑을 엄마랑 한번 만들어 보였는 거예요. 그리고 에펠탑도 프랑스 에펠탑 만들어 보고, 그러면 프랑스의 국화는 뭐야? 이 나라는 어떤 꽃이 국화야? 국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 있지? 영국이란 프랑스란 나라는 과연 어디 있지? 그럼 프랑스의 국기는 뭐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헤리티지가 되게 좋은 게 단순하게 이 원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시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죠. 누리과정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세계 여행에 관심 갖기. 그 중에 하나가 명작,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문화라고 했죠? 문화도 같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명작책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아이가 스토리로 재미있게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까 더더욱 느끼는 바가 다를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조금씩 어머니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책은 독일의 그림 형제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독일의 그림 형제를 동화 작가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민담이나 설화를 채집을 해서 기록을 했던 언어학자였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담을 채집한 민담으로
그 민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동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동화였죠. 제가 젊었을 때 되게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던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 잔혹동화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게 그렇게 좀 잔인한 내용이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 형제가 만든 책이 아동과 가정을 위한 메리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건 사실 이제 묶어놓은 거죠. 민담이나 이런 설화들을 묶어놓은 건데, 이게 진짜 좀 잔인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잔인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시대에 그 17세기, 18세기 유럽이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빈곤층이 정말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목숨의 위험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에서 만나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별 평소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 그러니까 명작이라는 게 그 시대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명작에 그런 그 시대의 그런 시대상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림 형제가 그 메리앤이라는 책을 냈는데 좀 너무 잔인하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걸 30년을 통해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마마파파에는 빨간 모자, 그다음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개구리 왕자, 브레멘 음악대,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그다음에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라푼젤, 피리 보는 사나이가 그림 형제의 원작을 저희가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명작이라는 거는 계속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명작의 원작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시대상의를 반영이 잘 돼야 돼요. 네, 저희 이제 이 마마파파의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은 이 그림 기법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는 기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주변 배경보다는 주인공 많이 이게 부수적인 걸 빼고요. 주인공을 조금 더 이제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의 그림 기법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몰입감도 많이 넣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마파파를 처음에 이 책을 저도 구매하는 고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고객으로서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엄마들이 마마파파가 트렌디하다고 하는데 과연 뭐가 트렌디하다는 걸까를 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는 우리 대부분 명작과 전래 새엄마가 다 못됐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새엄마가 또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죽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 새엄마라는 근데 지금 요즘 세상에 새엄마 새아빠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혹시 명작과 전래 나온 새엄마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은 왜곡된 시선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새엄마라고 저 여자가 아이한테 나쁜 짓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밥은 제때 줄까? 이런 오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착한 새엄마가 더 많지만 헨젤과 그레텔의 새엄마는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었대요.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그냥 얘가 못된 거구나, 이 새엄마만 나쁜 거구나 라는 걸 꼬집어줘요. 그만큼 되게 시대상이 정말 되게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 헨젤과 그레텔 맨 마지막에 보면, 보통 이제 명작에서 뭐가 있냐면 얘네가 마녀한테 탈출해서 그냥 집에 가는 걸로 뒷모습으로 끝나는 게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아빠랑 다시 재회를 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그 아기돼지 삼형제에도 보면은 아빠가 등장을 해요. 보통 아기돼지 삼형제는 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빠가 많이 중요하죠. 아빠가 많이 중요해요. 아빠들, 저희 라운지에도 아버님들 정말 많이 오시고, 아버님들이 책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요즘엔 육아를 아버님이 직접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빠도 책에 좀 더 녹여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키스콜의 마마파파가 트렌디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요 친구 어때요? 이건 개구리 왕자라는 책이고, 여기 나오는 친구 사실 공주예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쁜 공주들과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달라요? 네, 아이고. 여기 신데렐라도 그렇고, 네. 저희 둘째는 요즘 신데렐라에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이 친구는 아이들이 보기에 공주 같지가 않아요. 치마도 짧고, 머리도 짧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공주가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옛날 시대에 당연히 왕족이나 귀족들 당연히 더 이뻤겠죠. 더 많이 잘 쓰셨을 거고 이쁜 옷을 입었을 테니까.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모르게 텔레비전,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해버려요. 눈은 커야 되고 뭐 속눈썹이 길어야 되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 이런 것들 잘못된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부러 작가가 공주를 더 이렇게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이제 줄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다양한 시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게 저희 마마파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헤리티지에 보면은 독일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헤리티지에 나온 성이 독일에 유명한 게 백조의 성이라고 해서 노이슈바슈타인이라는 성이 있고요. 이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디즈니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만들 때 이 성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이 성이 그대로 그 만화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랑 성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역시나 국화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독일에 어디 있을까, 유럽 중에서 어디 있을까, 그리고 국화의 그 나라 이렇게 국기도 한번 색칠해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문화에 대한 부분도 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게 저희 독일에 관련된 헤리티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덴마크로 넘어가 볼게요. 동화 작가의 동화의 아버지죠. 안데르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안데르센이 근데 왜 동화의 아버지일까요? 그림 형제는 아니고, 사실 어머니도 샤를페로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림 형제 정도가 다 그림 형제가 다 만들었다 생각하시겠지만 왜 안데르센만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그림 형제 같은 경우도 그냥 민담을 채집하는 언어학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안데르센은 작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민담에서 이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것들도 많지만 순수 창작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화 작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안데르센은 다 아시겠지만 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컸어요. 원래 영국 배우가 꿈이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동화 작가로 좀 바꾼 그런 전향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안데르센의 동화를 보면 불행과 행복이 공존을 해요. 항상.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녹여놓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있는 미운아기 오리 같은 경우는 자기 어린 시절, 장난감 병정 같은 경우는 자기 유년기,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의 전성기, 그 다음에 성냥팔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기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여자. 네, 안데르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이 뭐 동성애자였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제대로 된 사랑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홀로 연애나 이제 뭐 연애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론은 이분이 이제 독신으로 이제 혼자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안데르센은 참 자기 얘기를 이 동화에다가 정말 많이 녹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마파파에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아기 오리, 엄지아가씨,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백조 왕자, 그다음에 눈의 여왕, 그다음에 장난감 병정이 안데르센의 작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혹시 어머님들 인어공주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디즈니에서 오는 것처럼 갑자기 아빠가 등장해서 마녀랑 싸우는 거 말고, 그냥 물거품이 돼서 죽는다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물거품이 돼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드 엔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인어공주의 부제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이 없으시죠? 근데 인어공주, 왜 우리 요즘에 드라마 보면 이게 뭐 있고, 이게 부제 밑에 이게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인어공주 같은 경우가 인어공주고, 부제는 공기의 딸들이에요. 이게 이 안데르센이 되게 이 마지막 엔딩을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작이 얼마큼 출시를 했냐도 사실은 봐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여기 저희 인어공주의 마지막을 보면 풍덩하죠.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랑이 뭐라고. 우리 지금은 이해 안 가죠.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어공주가 너무 물에 빠져 죽을 때 너무 슬펐대요. 이 사랑이 뭐라고 목숨을 버리냐고. 좀 슬프네요. 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인어공주가 공기요정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원래 부제가 공기의 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딩을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그냥 물에 빠져서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 버려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들께서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파파를 만들 때 보면 되게 많은 그 유명한 작가진들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진들과 타협하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본사에서. 저희 벌거벗은 임금님이 조금 더 애를 많이 먹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팬티를 입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잠시만요. 원래는 여기 이제 어디였어? 이걸 못 찾고 있네요. 뭐지? 여기다. 네, 죄송해요.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이 팬티를 이렇게 입고 옷을 입고 있죠. 사실은 이 시대의 왕은요 티팬티를 입었대요. 티팬티를. 원래는 처음에 작가가 티팬티로 그려서 보냈대요, 이 사파를. 근데 이게 아동 아이들이 보는 명작이 티팬티가 무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 그랬더니 작가는 그럴 수 없다, 원래 이 시대는 티팬티를 입었다,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덴마크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헤리티지가 덴마크로 넘어가면 바로 있는 게 뭐냐면 안데르센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고 덴마크에 가면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데르센 박물관이라는 게 있대. 그거 엄마랑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국가와 나라의 위치, 국기 등도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시면 좋겠고, 네, 역시나 덴마크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 네, 가면은 동화 속의 인어공주도 가면 이렇게 동상으로 만나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그린란드도 덴마크에 있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민담을 엮은 책도 있고요. 영국 작가가 쓴 책들도 있어요. 영국 민담으로는 금발머리 소녀와 금발머리 소녀와 봄 세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빵 아이가 있고, 제깍콩나무도 원래는 민담이라고 하고요. 영국 작가로 이제 그 어린이 정원이랑 그다음에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크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작가가 썼어요. 이분이 주로 쓰는 거는 나눔에 대한 거, 진정한 행복, 나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글북. 정글북은 작가가 영국 사람이기는 해요.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이 태어난 데가 인도고 정글북의 배경도 그래서 인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쓰신 작가분은 사실은 수학학자였대요. 그래서 수학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수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포함이 돼요. 커졌다가 작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시면서 수학적인 요소를 아이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영국의 책이잖아요. 영국의 책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릴 거는 정글북을 조금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글북이 되게 큰 핵을 그은 책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에서. 왜냐면 여기 나오는 동물들을 의인화했잖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나오는 책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나오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배경이 어딘가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뭘까요? 인도죠. 그래서 얘네 정글북은 작가로는 제가 영국을 연결했지만 아이들이랑은 요거랑 인도, 네, 인도로 헤리티지의 인도랑도 한번 연결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에 유명한 건 뭐가 있을까요? 타워 브릿지. 네, 타워 브릿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런던 브릿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런던의 상징 타워 브릿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네, 세워진, 네, 빅토리아 양식의 다리고요. 네, 대표적인 상징물로. 그리고 이게 유명한 거 이거죠. 이게 이제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위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여기 보면은 열렸을 때 모습도 나와 있어요. 작게끔 작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랑 만들어 보시고, 역시나 나라에 관련된 것들 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영국 하면 정말 저는 사실 축구, 2층 버스 정도겠지만 사실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은 나라기도 하죠. 네,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냥 이건 나중에 커서 알려줘야지 아니에요. 커서 하면 학생이 되지만 어릴 때 노출을 해주면 그냥 말 그대로 아이는 그냥 이게 재미있게 받아줄 수 있는 놀이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렵다고 아이한테 이건 나중에 해줘야지 라고 해주지 마시고 지금 같이 꼭 노출을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쓱 보여주기라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번째로 가볼 나라는 러시아인데, 제가 러시아를 잡은 이유는 저희 명작을 쭉 보다 보니까 잠자는 수수의 공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이게 그 차이코프스키 발레 그 곡의 3대 발레 작품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책을 읽은 다음에 이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발레 동작 따라해보기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헤리티지로 연결을 한 게 러시아로 연결을 했고, 네, 러시아로 연결을 했고요. 근데 혹시 어머님들 러시아의 국화를 혹시 아실까요? 러시아의 국화? 저희 헤리티지는 러시아의 상징 분모는 성 바실리 대성당이 있고요. 이렇게. 네, 그 여기 보면은 그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성당이 뭐야? 여기 성당이 이 지붕 모양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근데 요 이유가 뭔지도 사실 여기 만들어 있어요. 이 양파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나라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안 되죠. 무겁기 때문에 여기 모양이 되어 있다고 여기 보면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국화는 해바라기래요. 근데 왠지 더운 나라가 아니죠. 여긴 추운 나라죠. 우리가 아는 러시아는 정말. 근데 왜 해바라기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조금 했어요. 제가 작년에 러시아 한번 갔다 왔을 때 정말 추울 줄 알고 되게 제가 이제 7월에 갔거든요. 7월에 갔다 왔거든요. 되게 추울 줄 알고 겨울옷을 한바탕 준비하고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반팔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바라기가 꼭 안 어울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해바라기가 국화라는 게 너무 추운 나라인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나라는 인도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글북의 배경이 된 것도 인도기도 하고, 또 하나 유명한 거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라비아의 민담이죠. 천일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지금의 인도와 페르시아 지방에서 그 정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알라딘은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사실 중국 사람이에요. 이게 중국의 이야기가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서 이 천일여라는 게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마마파파에서 요 알라딘과 요술 램프의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건 뭐냐면 사실 그림 기법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림 작가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기법이 뭐냐면 템페라 기법이라고 해요. 템페라 기법이 뭐냐면 중세에 사용했던 그런 미술 기법인데 지금처럼 물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작가들이 대부분 밖에서 이제 이렇게 산이나 들을 그린다고 치더라도, 풍경화를 그린다고 치더라도 밖에서 스케치만 해오고 집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비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템페라 기법이 뭐냐면 물감이 나오기 전에 했던 것들인데 계란이랑 아교를 섞어요. 돌가루, 이렇게 돌을 갈아요. 그 색깔을 내는 돌을 갈아서 파란색이 나는 그런 광물을 갈고 거기에 계란 노른자랑 이제 아교를 섞여가지고 물감을 제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벽화에 쓰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나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니래요. 왜냐면 이게 마르기 전과 마르기 후의 색감이 되게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저희가 명작의 그런 그림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림에 너무너무 자신 있는 게 저희 마마파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헤리티지의 인도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은 인도 타지마할 무덤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게 타지마할 무덤인데 아이들이 그게 보면 성 같아요. 그냥 성 같죠? 이쁜 궁전 같죠? 근데 궁전이 아니라 성이야. 이게 어떤 성이냐면은 왕비가 죽어서 왕이 만들어준 성이야.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역시나 그 나라의 국화,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인도 국기까지도 같이 직접 아이랑 색칠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인도의 문화에는 뭐가 있을까? 네, 인도의 정확한 명칭은 인도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요가도 인도의 것이다 라는 것들 같이 아이랑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랑 직접 타지마할 무덤도 만들어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어떠셨을까요? 제가 사실 저번 라이브 방송 한 것보다는 내용을 좀 많이 줄였어요. 내용 너무 길면 어머님들께서 안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좀 짧게 하려고 제가 줄여봤고요. 명작을 읽어주실 때 나라로도 한번 연결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명작을 읽어주실 때 여기 작가, 어떤 작가가 썼는지 작가 이름도 꼭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꼭 명작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어주실 때도
제목 읽고 뭐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리바바, 민담 뭐 이런 식으로 꼭 작가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아이들한테 지금 그냥 흘려듣기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 그게 이제 귀에 많이 들어오면 아이 스스로 뭐 안 되는 책만 뽑아 본다든지 엄마 이거 그때 들었던 작가랑 같은 작가야 라고 아이가 분명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꼭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우리 아이들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담아지는 게 다르겠죠. 사실 준비한다고 항상 준비를 하지만 항상 부족한 걸 느껴요. 저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오히려 라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나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사실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마파파랑 이렇게 헤리티지를 연결한 이제 연계표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따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DM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마파파를 같이 했지만 키즈 소콜에 중요한 게 뭘까요? 도크 활동. 책을 보고 그냥 끝이 아니라 도크 활동을 해요. 물론 마마파파는 저희가 여기 보면은 짠! 멘토링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멘토링북, 그러니까 마마파파를 보고 멘토링북 연결해서 아이랑 도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엄마랑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도크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 사계절을 표현한 거예요. 저희 거인의 정원 책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데 그 거인의 정원의 책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너 잠깐 서 있어 볼래? 네, 거인의 정원 책을 보면 거인의 정원 중간에 짠, 네, 이렇게 사계절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나무로 여기는 봄이에요. 이거는 물감으로 손가락으로 물감을 찍은 거고요. 여름 얘는 숫자지를 구겨서 붙였고요. 얘는 가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직근이라는 건데 직근을 풀어서 나뭇잎 모양으로 붙여서 붙인 거고 여기는 폼폼이로 눈을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마이 퍼스트 월드 시계책으로도 연결을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혹은 저희 계절과 날씨라는 마마파파의 계절과 날씨라는 책으로 연결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읽고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해볼까. 사실 요 도쿠는 조금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봤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도화지에 이렇게 예쁘게 해서 드리면 아이들이랑 다양한 방법을 해주시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습자지예요. 습자지를 구겨서 아이랑 표현을 해보고 중간중간에 보석 스티커도 붙여봤어요. 이런 식으로 습자지랑 아니면 다양한 색종이도 괜찮아요. 아이랑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치마 꾸미기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이 퍼스트 월드의 옷으로도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공주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지?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잿과 콩나무예요. 잿과 콩나무에 보면 중요한 게 뭐죠? 콩나무가 하늘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이파리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이랑 잿과 콩나무에 이파리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요거는 셀로판지를 찢어서 붙인 거고요. 요거는 생모래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면봉으로 물감을 찍어서 칠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다양한 도구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DM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요 도쿠 자료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도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DM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책도 같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DM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례로 주말에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 6월 13일날 11시에 돌아올 거니까 그때 뵐게요.